네, 안녕하십니까. 포스코 경영연구원 이종민 수석연구원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 탄소 중립과 각국 주요 철강사 대응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사회는 파리 협정 이후 저탄소를 넘어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IPCC는 1.5도씨 특별 보고서를 통해 지구 온도 상승 1.5도 제한을 위해 50년까지 지구 전체 탄소 중립 달성이 필수적임을 제시하였습니다. 파리 협정의 장기 목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 수준을 2도씨 이하로 유지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1.5도씨까지 제한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력 강화와 저탄소 발전을 촉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기후 재원 마련을 위해 선진국은 재원 조성의 주체로서 개발도상국의 필요로 하는 재원을 지원하는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 정부 차원의 글로벌 탄소 중립 동참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유럽연합은 그린딜에 50년 탄소 중립을 명시하고 법제화하고 있으며 기존의 30년 감축 목표인 40%를 55%까지 상향시켰습니다. 미국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UN 파리 협정에 재가입하였으며 50년 탄소 중립 행정명령을 서명하였습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UN 총회 연설 시 60년 탄소 중립을 발표하였고 30년 이전에 CO2 배출 피크를 달성 후 급속한 감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연설하면서 50년 탄소 중립 의지를 표명하였고 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포함한 LEDS를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철강사들도 탄소 중립 목표를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 철강사들이 대부분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아르셀로미탈의 경우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미화로 484억 달러의 투자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티센클룹은 수소 기반 DRL을 활용해서 저탄소 기술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일본 제철도 수소환원 제철 및 CCUS 등으로 목표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포스코는 아시아 철강상 최초로 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를 발표했으며 수소환원 제철 등 혁신 기술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철강 산업의 탄소 중립 기술 개발은 어떤 것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세계 조강 생산 제법별 생산 비중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년 기준 세계 조강 생산 규모는 약 19억 톤 정도인데 고로 전로로 생산되는 비율이 72%, 전기로로 생산되는 비율이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후 위기에 따른 국가별 탄소 중립 선언으로 상대적으로 전기로 기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철강사들의 탄소 중립 기술 개발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을 두고 진행 중인데요. 현재의 제철 공정 기술을 기반으로 한 혁신 기술의 개발과 수소환원 제철 등 새로운 신공정 기술 개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왼쪽 테이블을 보시면 주요 철강사들의 저탄소, 탄소 중립 기술 개발 현황을 나타내었습니다. 현 공정 기반 CO2 저감 기술 혁신 기술은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EU의 울코스, 일본의 코스50, 한국의 쿨스타 등이 있으며 CCUS 기술은 독일의 카본투캠, 벨기에의 스타놀, 네덜란드의 아토스 등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일본은 해외 수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독일은 윈드 하이드로젠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도 환원 제철 기술은 스웨덴의 하이브리트, 독일의 셀코스, 미국의 핏, 일본의 슈퍼코스50, 한국 포스코의 하이렉스 기술 등이 있는데요. 수소 환원 제철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오른쪽에 표시한 것 같이 자연 상태의 철은 적철강, 자철강과 같은 산소와 결합된 산화물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제철 공정에서 환원이 필수적입니다. 현재까지 철강 생산 시 환원 반응은 석탄, 천연가스 등 탄소계 환원제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불가피했었는데요. 수소 환원 제철은 수소를 환원제로 사용하기 때문에 CO2 발생이 거의 없고 친화적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철강사별 탈탄소 전략을 철강사별로 살펴보면 포스코의 경우 30년까지 포스코의 독자 수소 환원 제철 기술인 하이렉스 기술의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이렉스 기술은 포스코의 독자 기술인 파이넥스의 유동 환원로를 활용하여 수소 환원 제철 기술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스웨덴의 철강회사 사브와
최강석 펠리셋앤 LKAB, 전력회사 바텐폴이 참여하는 하이브리드 프로젝트는 2025년부터 데모 플랜트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하이브리드 기술 개요는 무탄소 연료를 활용하여 최강석에서 DR 펠릿을 생산하고 DR 펠릿을 재생전기로 생산한 수소로 환원하여 해면철을 생산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궁극적으로 투자력을 활용해서 그린 수소 생산과 저장을 하고 전기로에 이 생산된 수소 환원 해면철을 투입하여 리퀴드로 그린 스틸을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르셀로미탈의 경우에 작년도 발간된 세컨드 클라이밋 액션 리포트를 통해서 탄소 중립을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 및 로드맵을 공개하였습니다. 아르셀로미탈은 30년 CO2 배출 25%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유럽 사업장의 경우에는 기존의 30%에서 35%로 감축 계획을 강화하였습니다. 50년 탄소 중립을 위해서 5개 실행 수단을 제시하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H2DRI 기반의 제철법의 전환, 두 번째로는 저탄소, 저탄소 등 배출하는 에너지로의 전환, 세 번째로는 전기로뿐만 아니라 고로 전류에서도 스크랩 사용하는 증대하는 철스크랩 사용의 증대, 네 번째로는 청정 에너지의 조달과 잔여 CO2 배출량을 상쇄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일본 제철은 작년 3월에 2050 탄소 중립 전략을 발표하면서 기업 차원의 탈탄소 대응 방향을 구체화했습니다. 기본적으로 30년까지는 30% 감축, 50년에는 탄소 중립을 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크게 4가지로 주요 수단 및 방향성을 제시하였는데요. 고로 기반한 기술을 진화시켜 코오스 50 프로젝트를 슈퍼 코오스 50으로 발전시키면서 CCUS 기술을 장착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기로에서 고급광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일부 노후 설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전기로 설비로 취한할 예정입니다. 수소 환원 제철에 대해서는 AMNS 인디아의 LNG 철원 환원 공정을 활용해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CCUS 기술을 발전시켜서 이산화탄소의 유효 가치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무관찰의 경우에는 2050년 탄소 중립 목표하에 35년 CO2 30% 감축 목표를 가지고 있고 원자로 화료를 활용한 수소 제조 및 수소환원 제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최강사의 움직임 속에서 철스크랩이 과거보다 굉장히 각광받고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광 생산 제품별 탄소 배출량을 보면 궁극적으로는 수소환원 제철법이 가장 친환경적인 제철법이지만 상용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10년, 15년 기간 동안에는 철스크랩 기반의 전기료 공법이 가장 친환경적인 제철 공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단기간에 급격한 제법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세계 에너지기구인 IEA는 최강 생산 설비의 투자 주기가 약 25년, 평균 가동 기간이 40년으로 추정했습니다. 상대적으로 IEA가 집계한 바로는 현재 가동 중인 고로는 평균 사용 연수가 13년, DRI 설비는 14년입니다. 따라서 투자 주기 및 평균 가동 시간을 고려할 때 현재의 상당수 철강 생산 설비가 30년 중반까지는 가동될 가능성이 크고 이은 현재 고로나 전로의 비중이 단기간에 줄어들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 전기로를 쓰는 철스크랩이나 고로에서도 철스크랩을 많이 사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면 고로 전로에서도 CO2 감축을 위해 저 HMR 조업을 확대할 예상이 됩니다. 저 HMR 조업이란 영어로 한 메탈 레이쇼를 의미하는데요. 저 HMR 조업의 의미는 한 메탈의 비율을 줄이는 대신 고로 전로에서 철스크랩을 투입하는 겁니다. 저 HMR 조업에 투입되는 철스크랩 물량에 비례하여 CO2 감축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로 전로의 저 HMR 조업 확대는 고급 철스크랩의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철스크랩이 주목받는 이유 중에 마지막으로는 20년 후에 노폐 철스크랩이 비약적으로 증가가 예상되지만 궁극적으로 그 철스크랩의 등급별 비율에 따라서 생산할 수 있는 강동이 제약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철스크랩의 등급별 생산 가능 제품을 보여주는데요. 철근이나 이런 제품들은 뭐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자동차 간판중 고급재 같은 경우에는 일부 고급 철스크랩을 사용해야지만 전기료에서 생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런 그 등급에 대한 한계 때문에 고급 철스크랩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좀 풍기영상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철스크랩의 중요성이 강화됨에 따라서 주요 국가별, 철강사별 철스크랩 관련 정책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국 정부는 자국의 철스크랩 수급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인데요. 중국은 중국 국가발전계획위원회에서 철스크랩 활용 시범 기지를 구축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현재 난립하는 업체를 50개 정도로 산업기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기료 생산 비율은 19년 기준은 10% 수준이었는데 25년까지는 전기료 생산 비중을 15에서 20%로 상향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2021년 7월부터 수출 관세를 톤당 70유로를 부과함으로써 자국의 철스크랩이 해외로 유출되는 걸 방지하는 그런 안정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철강사등 움직임은 어떨까요? 예를 몇 가지 들어본다면 티센크랩의 경우에는 저 HMR 조업 확대를 위해서 철스크랩 가공업체와 공동 연구를 착수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 HMR 조업을 위해서 고급 철스크랩이 필요한데 다양한 노페스크랩에서 고급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활동으로 사료가 됩니다. JFP의 경우에는 그동안 철스크랩을 간헐적으로 구매했는데 작년 4월에 연간 25만 톤 이상 안정적으로 구매했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일종의 구매망을 좀 안정적으로 구축해서 구매 물량을 일정하게 유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그 스크랩 가공 회사 업체인 스홀츠는 중국 산동유기의 그룹과 합작해서 세계 최대의 철스크랩 회수 산업단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철스크랩이 과거에 그냥 조달해서 공급하는 형태가 아니라 가공산업에 대한 좀 관심이 점점 확대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예를 들어 본다 그러면 세계 최고의 전기료 업체인 누코의 케이스인데요. 누코는 2008년 3월에 그 100년 이상 된 DJJ라는 리사이클 업체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 DJJ는 누코뿐만 아니라 타사의 스크랩을 포함하는 제초 원료 및 스크랩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누코는 DJJ를 통해서 스크랩 사업을 그룹사 전략으로 육성함으로써 약간 안정적인 철스크랩 공급 및 본인이 원하는 고급 스크랩 조달을 어떤 천병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셀데일리의 손정수 기자인데요. 예. 제가 그 박사님 발표 자료를 다른 분하고 좀 공유하고 질문을 좀 몇 가지 좀 드립니다. 몇 가지만 좀 두세 가지만 좀 여쭤보겠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에서도 현대제철, 포스코 이런 고로사 중심으로 해서 탈탄소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포스코나 현대제철 모두 작년 5월달 기점으로 HMR비를 80%로 5% 정도 하향 조정했고 향후에는 70%까지 낮추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포스코는 올해 들어서 이제 전기로 건설을 위한 새로운 전기로 투자 조직 출범시키기도 했고요. 포스코 현대제철 모두 이런 탈탄소 움직임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현재 그 국내 철강사들, 포스코나 현대제철 이런 고르사들의 탈탄소 로드맵과 관련돼서 좀 아시는 게 있으시면 좀 자세하게 좀 얘기 좀 해주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 HMR 조업 확대라는 거는 철스크랩 수요가 늘어나는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경쟁이 있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마냥 저 HMR 조업을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는 80% 정도 내리는 거에서 70% 정도까지 확대되는 거는 기술적으로 이게 가능한가에 따라서 철스크랩 수요가 더 필요한가 아닌가라는 고민이 될 수 있는 것 같고, 많은 제강사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과거보다는 분명히 고로사가 철스크랩 수요가 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고로사가 생산하는 제품이 다르기 때문에 철근용으로 만드는 철스크랩용이랑은 분명히 다른 철원이 필요한 것 같고, 그 고급 철스크랩이 국내에서는 분명히 어떤 한정적으로 공급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 공급에 대해서는 약간 해외, 미국이나 일본에서 소싱을 다변화하는 전략으로 갈 거로 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전기로 확대라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 고로 대비 생산성이나 품질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전기로를 어떻게 또 업그레이드 할 것인가. 그러니까 효율을 낮춰서 원가를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원가를 낮출 것인가. 그 다음에 고로만큼
대량 생산을 할 것인가 그런 전기료 기술에 대한 것도 활발히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50년에 넷제로 탄소 중립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수선원 제철도 그 무렵에 지금 어쨌든 기술을 상용하겠다라는 게 그 포스코의 생각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다면 그 중간이 문제인데 고철도 부족하고 스크랩도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럼 중간에 이제 계속 탄소 발생량을 줄여야 되고 HMR비를 낮춰야 되는 게 포스코나 현대제철 모두의 숙제인데 그렇다면은 뭐 DRI 플랜트라든가 그다음에 그 펠릿 공장 이런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뭐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겁니다. 철원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뭐 이 포스코가 생산하는 포스코나 현대제철이나 고급 제품을 생산하고 안정적으로 그 제품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도가 있어질 것 같고요. 그러니까 철 스크랩으로 아까 말씀 그 티산크랩에서 하는 것처럼 저급 스크랩을 고급화하는 부분이 사실은 지금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게 성공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또 다른 또 실패한 거에 대한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펠렛이나 뭐 HBI 등 다양한 철원에 대해서도 검토가 같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 한국에서는 지금 그 작업도가 80%대에 불과하고 특히 포스코나 현대제철이 필요로 하는 고급 스크랩이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걸 전제로 한다면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일본 이런 주요 수출국에서도 그 고급 스크랩에 대한 니즈가 기하급수 쪽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 그 대책으로 다양한 것에 대한 검토는 좀 불가피하다 이렇게 봐야겠네. 예, 맞습니다. 혹시 좀 더 그 보완해서 좀 더 얘기를 좀 해주실 만한데. 뭐 아까 뭐 포스코 사례를 본다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30년까지 하이렉스 기술을 상용화 여부를 보는 게 우선 목표니까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 철 스크랩 수요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철강석에서 탄소 중립을 기술로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상태로는 뭐 어떤 철원이 향후 메이저로 갈 거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다양한 경우에서 기술 개발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우리의 의무이자 책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이제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철 스크랩 기반의 전기로가 가장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큰 노력 당연히 노력이 하지만 다른 기술적인 대안보다는 현실적으로 큰 대안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예. 사실 뭐 업계에서도 그렇게 많이 보고 있는 게 지금 DRI나 HBI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것에 대한 생산도 사실 아직은 탄소 중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분간은 스크랩이 유일한 대안처럼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시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